일단 한우리 하면 저는 진짜 회원수 엄청나게 많겠다. 규모가 어떤 의미에선 굉장히 큰 브랜드인 거잖아요. 그거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사실 저도 딱히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 건 아닌데요. 한우리는 일단 동네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그 구석구석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한우리를 잘 몰라요 그런 지역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동네마다 학교마다 하나씩은 있는 곳이 한우리,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미 브랜드 네이밍만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한우리가 바로 옆에 있거나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한우리에는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거는 특히 저학년들, 초등학생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예요. 그 동네 공부방으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큰 규모로는 독서 교실로 상가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방문도 하시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접근성이 좋으면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면 좀 익숙해지고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적당하게 긴장감이 있을 때 공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장애를 느낀 적은 없어요. 익숙한 친구들끼리 오히려 학원에 같이 다니게 되면은 같은 책 읽고 나서 학교에 가서 야, 너 숙제했어? 야, 너 그 책 읽었어? 그런 얘기 나누면서 그 반에서 분위기를 주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너무 친할 때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경향이 없진 않아요. 근데 이건 여기서는 선생님 영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서 잘 작용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죠. 친한 친구들끼리 약간 선의의 경쟁을 붙인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점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했었죠. 한우리는 선생님들이 공부방 형태나 상가에 직접 여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한 분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유치부터 중고등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게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바뀌면 그 선생님이 학생을 하나 파악하는데 좀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한 선생님이 한 친구를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면은 좀 그 친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고, 그럼 그 친구에 맞춰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되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이랑 수업을 오래 하는 게 좋은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면도 생기잖아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너무 익숙해지거나 선생님이 정에 이끌려서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그리고 선생님 글쓰기 형태나 이런 게 아이한테 묻어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선생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면서도 또 반면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익숙하다 보면은 더 이제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본인들이 많이 봐주시고, 아무래도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여태까지 지도해 주신 것들을 기반으로 판단하시다 보니까 쉽게 안 바꾸시는 경향도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선생님들이 이제 다 가르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렇듯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학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지도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나는 아무래도 중등이 더 맞아, 나는 유치가 더 맞아, 초저가 더 맞아 라고 생각하고 포인트를 두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더러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되게 선생님 운을 많이 탈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 만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좌우될 수 있겠는데요? 아, 맞아요. 진짜로 굉장히 그게 심한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나서 중학교까지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의 케미가 진짜 좋아서 서로 믿는 관계가 돼서 이제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렇지만 반면에 아닌 경우를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끔 만나잖아요. 아누리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부분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선생님마다 굉장히 갭이 크다는 거거든요. 독서, 토론, 논술 다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리큘럼은 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보통 이제 독서, 토론, 논술을 다 다루려다 보니까 이제 한 달 4주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심화 과정 도서를 한 권 읽어요, 보통은. 그리고 나서 빅문학 도서 수업, 그리고 3주차는 토론 수업, 그리고 4주차는 문학 읽기라고 해서 이게 문학 수업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편독을 피하려고 이제 편독을 피하는 독서 습관 기르려고 읽히는 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뉘는 게 초저, 초중, 초고 두 학년씩 각각 이제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초저는 어휘를 포인트에 둔다던가, 초중은 독서, 다양한 독서의 포인트를 두고, 초고는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한다. 그래서 글쓰기에 좀 더 힘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는 아까 심화과정 잠깐 얘기했었는데 과학책, 한 달에 한 번씩 과학 도서를 읽혀요. 필요하지. 요새 많이 이제 트렌디한 걸 넣는 경향이 있죠. 과정이라기 결국 과학 과정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과학 도서를 읽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 보고서 쓰기를 한다던가 그런 수행평가 대비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좋아하니까 할만하죠. 네,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한국사, 인물책을 한 권씩 읽고요. 5학년 때는 한국 시리, 그리고 6학년 때는 세계사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매월 도서가 바뀐다, 커리큘럼이 바뀐다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진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한울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목록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학년이 바뀌면 책이 바뀐다가 아니라 매년 읽는 책이 달라져요.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심화 과정이 있지만 그 외의 책들은 대부분 작년 3학년이 읽는 책과 올해 3학년이 읽는 책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뭔지 연구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면 고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나? 네, 저 보니까 여기 돈키호테 있네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한울에서도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고전 읽기에 좀 힘을 주려고 최근에 넣은 커리큘럼 같더라고요. 네, 저희 초륙에서도 이 돈키호테를 다루긴 하잖아요. 책이 확실히 좀 다르기는 하네요. 네, 맞아요. 저도 보니까 돈키호테를 읽는데 이게 편집본이라고 하죠, 우리? 예, 원래 진짜 원본이 아니라 이거는 그 친구들의 선호도에 아마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돈키호테 이렇게 원전으로 들이밀면 막막하거든요. 근데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 접근하기 좀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에게 진짜 고전을 들이민다면 거부감만 생길 텐데 이렇게 조금 쉬운 책을 접근하면 읽을만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좋긴 한데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원전 아마 안 읽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 다 알고 있다. 이미 한 번 읽었자 안 읽는 친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꼭 다시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논술, 우리 글쓰기라고 하죠. 선생님들마다 이것도 조금씩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시긴 한데요. 보통은 일단은 책을 읽어와요. 그리고 워크북으로 수업하면서 읽은 내용 파악하고 발문의 답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글쓰기 활동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수업 설계가 되어 있어요. 수업 때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글을 씁니다. 학교 수행평가 요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비한 보고서 쓰기뿐 아니라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만들기 그런 간단한 활동도 하고요. 재밌어요, 그거. 맞아요. 진짜 그런 활동하면 재밌죠. 하겠다. 근데 매주 긴 글쓰기라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걸까요? 형식을 다양하게
이렇게 쓰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이제 원고지에 글을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쉽게 시를 쓴다거나 그리고 뭐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그런 활동들로 채워가는 시간들이 덜어 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토론 수업도 있는데 이때도 글쓰기 진행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책에서 워크북에서 지문을 주어줘요. 그 지문 안에서 이제 토론의 쟁점, 논점 파악하고 실제로 이제 토론 형식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진행을 해본다는 데 초점이 있어서 이제 글쓰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덜어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이제 토론에 맞춰서 글쓰기 한번 해봐라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아, 그러면 글쓰기 활동을 다 수업 시간에 하고 가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글쓰기를 하고 가는 게 이제 수업의 기본 체계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면 선생님이 이제 이 친구가 잘 쓰고 있나? 우리가 의도한 대로 주제에 맞게 잘 쓰고 있나 점검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참 질문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쓰니까 조금 더 편리한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좀 수업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적이잖아요. 애들을 바쁘고. 그러니까 양껏 글쓰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워크북 안에 이제 글쓰기 활동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쓰기 활동지 안에 글을 쓰는 거지 원고지에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마다 달라요. 원고지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제대로 된 형식의 글을 쓴다라는 느낌을 조금 덜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제대로 하신 선생님들이 더 많겠지만 조금 이제 글쓰기를 이제 덜 봐주시는 경우가 선생님마다 너무 다르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으니까 아마 생기는 문제일 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한우리는 독서 논술 입문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요. 뭐 일단은 가까운데 자리 잡은 것도 굉장히 클 것이고, 그리고 책도 이제 다양하고 재밌는 책을 많이 읽히니까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독서 논술 추천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책 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편독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잡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한우리에서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꽤 오랫동안 근무해 주신 김선주 선생님의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